안녕하세요. 다산이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전기 설비 마지막 장 3장 배선 설비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1절 전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의 압력이라고 하는 거, 이제 전압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죠. 전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 전기 설비, 그러니까 법규에서는요, 하나는 저압과 하나는 또 고압, 그리고 마지막 특고압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직류냐 교류냐에 따라서 그 전압의 크기가 다르게 됩니다. 직류인 경우가 있고, 교류인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냐? 저압인 경우에는 직류는 750V까지고요. 교류는 600V까지를 우리가 저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고압은 뭡니까? 고압은 이 두 개의 전압을 넘고 얼마? 7000V까지를 우리가 고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특고압은 7000V가 넘는 전압을 특고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저압에 해당하는 겁니다. 교류 600V 이하니까. 그런데 전주에서 배전 전압인 우리가 22900V, 23000V는 특고압으로 대상할 수 있죠. 그러면 송전선에 가는 수십 킬로볼트, 154kV 이런 것들, 154kV 이런 것들은 수백 킬로볼트에 해당되는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초고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초고압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초고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 게 아니라 법에서는 특고압, 고압, 저압 세 가지로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예를 들어, 직류 700V가 무엇에 해당하냐 이렇게 딱 물어볼 수 있겠죠. 직류 700V는 저압에 해당되죠. 만약에 교류 700V가 뭐에 해당되냐라고 하면은 교류 700V는 여기 고압에 해당하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에 대한 얘기가 있고 274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전기 방식이 있습니다. 전기 방식에서 어떤 방식을 볼 수가 있느냐? 네 가지 방식이 주요 방식 대상이 됩니다. 첫 번째, 단상 이선식이 있고요. 단상 이선식은 우리가 지금 이제 사용하는 거, 선 두 개로 전압을 주게 되는 거죠. 다음에 단상 3선식 배전 방식도 있습니다. 3선식은 중성선이 있고 선을 이렇게 세 개를 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중성선하고, 예전에 우리나라가 사용했던 거예요. 이 전압은 상전압은 110V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선 간 전압은 220V가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에 3선식도 있게 되고요. 3선식은 뭐죠? 이 델타 결선이죠. 그렇죠? 델타 결선으로 해서 선 하나, 둘, 세 개 빼는 거. 그 다음에 4선식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 4선식은 Y 결선이어서 두 개의 전압을 받을 수가 있죠. 중성선과 해서. 우리나라 표준 현재 4선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4선식을 사용할까요? 사실은 4선식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전기를 보내는 거를 돈으로 치게 되면요, 단상 2선식을 만약에 100원이 든다 라고 하게 되면 단상 3선식은 37.5원, 이거는 75원, 이거는 33.3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4선식이 가장 경제적인 배전 방식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4페이지에 이제 얘기들이 바로 그러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는, 이 단상 3선식일 때 중성선에다가 퓨즈를 넣는다 안 넣는다 이런 게 자꾸 얘기가 나와요. 퓨즈를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야 됩니까? 이거 전기 일반 할 때 우리가 뭐 100W짜리 200W짜리 전구를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 했었죠. 만약에 여기 100V짜리를 부하를 사용하고 이쪽에다 100V 부하를 사용하고 있는데 중성선이 만약에 끊어지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부하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서 저항이 더 큰 쪽으로 전압이 많이 걸리게 돼서 부품이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성선에다가는 독립적인 퓨즈를 설치하지 않고 이 단상 3선식 같은 경우에는 동시동작형, 세 개가 한꺼번에 동작하는 동시동작형 차단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275페이지 보시죠. 3번 옥내전로의 대지전압 제한. 대지라고 하는 거는 땅에 대한 전압입니다. 땅에 대한 전압.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전압을 대지전압이라고 부르게 되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주택의 옥내전로.
자, 전기 기계기구 내의 전로를 제외한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은 300V 이하로 하면 여기 밑줄 하나 칩니다. 300V 이하. 다음에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자, 첫 번째 사용 전압은 400V 미만일 것.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는 300이라고 했는데 이번엔 400이네요. 그렇죠? 300은 상전압, 그러니까 대지 전압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선간 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400V 미만일 것. 2번 전기 기계 기구 및 옥내의 배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맞는 얘기죠. 3번에 주택의 전로 인입구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인체 보용 누전 차단기를 시설할 것. 맞죠? 4번에 백열 전등 및 방전 등용 안전기는 저압의 옥내 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할 것. 맞고요. 5번에 백열 전등의 전구 소켓은 키나 그 밖에 전멸 기구가 없는 것일 것. 앞에서 리셉터클, 키 소켓 있었는데 키 소켓 옥내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다음에 6번 전격 소비 전력이 2kW 이상의 전기 기계 기구는 옥내 배선과 직접 접속시키고 이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것.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집에 2kg가 넘는 부하가 있다. 예를 들어 에어컨이라든지 전기레인지 같은 게 있다고 하면 그거는 독립된 차단기를 별도로 만들어주는 단독 회로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7번 주택 이외의 장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옥내 배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경우 합성수지 전선관, 금속 전선관,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문제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1번 전로 이외를 흐르는 전류로서 전로의 절연체 내부 및 표면과 공간을 통하여 선간 또는 대지 사이를 흐르는 전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밖으로 새는 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전기일까요? 누설 전류입니다. 2번 도면과 같은 단상 3선식의 5개 배선에서 중성선과 양우의 선 간에 각각 20A, 30A의 전등부하가 걸렸을 때 인입개폐기의 X점에서 단자가 빠졌을 경우 발생하는 현상은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재밌는 그림입니다. 부하가 이런 식으로 있죠. 여기가 이제 30A짜리고 여기가 20A짜리입니다. 그럼 이걸 A 부하라고 하고 이걸 B 부하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여러분 A랑 B 중에서 어떤 게 저항이 더 클까요? 이게 만약에 저항치라고 하게 되면 어떤 게 더 크게 되냐면은 당연히 B 저항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류가 여기는 30인데 여기는 20이잖아요. 전류가 또 적게 흐르면 저항이 더 큰 거죠. 그러면 이 저항이 더 크게 되면은 만약에 중성선이 끊어지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항이. 그럼 어느 쪽에 전압이 더 많이 걸리겠습니까? 저항이 큰 쪽에 전압이 더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아랫부분 20A짜리 부하의 단자 전압이 상승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나번이죠. 3번 교류 단상 3선식 배전선로를 잘못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 가번에 두 종류의 전압을 얻을 수 있다. 중성선에는 퓨즈를 사용하지 않고 동선으로 연결한다. 다번에 개폐기는 동시에 개폐하는 것으로 한다. 라번에 변압기 부하 측 중성선은 3종 접지 공사를 한다. 이게 이제 잘못된 겁니다. 뒤에서 접지 측에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저압 5개 조명 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가공전선 또는 지중전선에서 분기하여 전등 또는 개폐기에 이르는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의 단면적은 몇 스퀘어 이상인가? 2.5 스퀘어 이상 사용해야 됩니다. 5번 저압 개폐기를 생략하여도 무관한 무방한 개수는 어디냐? 자, 가나다라 하나씩 쭉 읽어보면 돼요. 가본 부하 전류를 끊거나 흐르게 할 필요가 있는 개수. 필요가 있다죠. 그쵸? 나번에 인입구 기타 고장 점검 측정 수리 등에서 개로할 필요가 있는 개수. 필요가 있다잖아요. 다음에 답은 퓨즈의 전원 측으로 분기회로용 과전류 차단기 이후의 퓨즈가 플러그 퓨즈와 같이 퓨즈 교환 시에 충전부에 접촉될 우려가 없을 경우 접촉될 우려가 없다고 하죠. 그렇죠. 여기에는 생략하여도 무방한 개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답번입니다. 6번 전압의 구분에서 고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이냐? 고압에 대한 거 여기 앞에 한번 볼까요? 고압은 직류일 땐 750, 직류일 때는 750 넘고 7000 이하, 교류일 땐 600 넘고 7000 이하인 거죠. 답은이 되겠네요. 직류는 750V를, 교류는 600V를 초과하고 7kV 이하인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 6문제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